자, 그럼 남은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병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소룡이 평소에 지병으로 뇌부종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병원의 주장인데요. 이소룡이 죽은 이유는 제 생각에도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소룡이 왜 뇌부종을 앓게 되었는가를 알아봐야겠죠? 먼저 당시에 이소룡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소룡은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무술인, 무도인으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술계에서는요, 적이 많았다고 해요. 미국의 쿵푸도장을 차린 일로 인해서 동양의 무술을 서양에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었고, 자신의 스승인 연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스승에 대한 공경의식이 강했던 중국 무술계의 공적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소룡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낡은 것은 물러가야 한다. 전통 무술은 실용성 없는 껍데기이다 라는 말로 인해서 수많은 전통 무술가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소룡을 꺾으려는 수많은 도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영화 촬영 도중에도 도전자들이 찾아와서 이소룡과 대련을 해야 했습니다. 이소룡이 여기서 진 적은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고수들을 상대하면서 몸에 충격 하나 받지 않고 이겼을 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연이은 액션씬들을 직접 소화하면서 몸에 무리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소룡의 영화 제작사인 골든 하베스트의 레이먼드 초우 사장의 증언입니다. 이소룡이 액션씬 촬영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예정에 없던 공격을 자주 받아왔다라는 말을 했어요. 상대 배우가 약속한 대로 액션 연기를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액션 장면을 찍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지만 유독 상대 배우들이 고의적인 공격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소룡이 머리에 큰 충격을 여러 번 받게 되었고요. 이것이 뇌출혈과 좌상이 누적되었다 라고 보여지네요. 이소룡이 홍콩에서 영화 촬영 당시에 머리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LA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치료 때문에. 근데 이 병원에서 이소룡을 진찰한 의사가 이소룡의 부인인 린다 에머리에게 뇌 속에 혹이 있고 이 혹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소룡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소룡은 죽기 직전에 시애틀에 자신의 묘지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1,000,000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적도 있었어요. 이소룡은 곧 자기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소룡의 사망에 관한 미스테리와 의혹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해보자면요. 뇌 손상이 오는 충격을 여러 번 받아서 뇌부종을 앓고 있었지만 헐리우드 상업 시스템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제대로 쉬질 못했고요.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의 죽음에 관한 미스테리는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소룡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우연한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이소룡의 죽음과 각종 루머들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아들인 브랜든 리는요, 자신의 아버지보다 젊은 나이인 28살에 사망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이은 아들까지 요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브랜든 리의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든 리가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요, 1990년대 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액션 영화 배우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93년에 크로우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시작부터 굉장히 불길한 느낌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크로우의 원작은요, 작가가 자신의 연인이
음주운전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크로우라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 내용도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악당을 처치한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1993년 2월 1일에 첫 시작된 영화 촬영은요,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세트를 제작하던 스텝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후에 폭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세트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촬영 진행에 불만을 품었던 스텝 중에 한 명이 자동차를 몰고 세트로 돌진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이 영화가 영화의 어두운 부분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이 밤에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브랜든 리의 매니저는요, 당시에 이러다가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행되었던 촬영은요, 영화 제작 완료 예정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날의 촬영분이 브랜든 리의 과거 회상 장면이었어요. 브랜든 리가 극 중에서 죽는 장면인데 상대 배우가 쏘는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씬을 찍던 도중에 브랜든 리는요, 진짜 총알에 맞게 되었고 병원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5시간 만에 사망했어요. 브랜든 리가 왜 진짜 총에 맞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영화 촬영인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앞신에서 총알 발사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발사하던 총알의 일부가 총 안에서 분리되면서 안에 끼었답니다. 총탄이요. 그리고 다음 씬인 브랜든 리에게 공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에서 앞신에서 끼어있던 그 실탄이 함께 밀려 나오면서 브랜든 리가 이것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거죠. 정황상 조사 결과를 이대로 납득하기가 좀 석연치는 않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그냥 사고사로 단정 지으면서 수사가 완료돼 버렸어요. 그리고 브랜든 리는 28살에 아버지인 이소룡과 마찬가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두 부자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일이 생기자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괴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진상은요, 바로 이소룡의 가문에 저주가 걸려있다는 거였어요. 1965년에 이소룡은요, 아들인 브랜든 리가 태어났는데 가문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술적 행위를 통해 악귀를 내쫓는 의식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하지만 결국 저주를 피하지 못해서 사망하게 되었고 이 부자의 죽음이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소룡의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석견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소룡의 아버지와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석견도 이소룡의 상대 역으로 나오는 영화를 함께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소룡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자신이 저주받은 몸이라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저주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이소룡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소룡은 18살에 처음 가위를 눌리게 되었는데 그때 어린 아이의 형상을 한 그림자에게 너의 아버지는 64살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넌 그것에 반도 못 살고 요절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소룡은 가위에 깨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꿈에 나온 귀신이 풍수신동이라고 하는 성링루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성링루는요, 12살의 나이로 죽은 풍수지리에 굉장히 정통했던 아이인데 죽을 때의 유언이 자기의 무덤 앞에는 아무도 묻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소룡의 친할아버지가 죽기 얼마 전에 꿈에 이 성링루가 나왔는데
성링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내 옆에 묻히게 된다면 당신의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소룡의 집안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할아버지를 그냥 성링루의 옆에다가 묻었다는 거죠. 그렇게 집안에 성링루의 저주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소룡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귀신을 피하기 위해 결국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미국 진출을 위해 떠난 것으로 알려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소룡은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요. 이것을 견디기 위해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소룡의 꿈에는 계속해서 성링루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성링루는 이소룡에게 넌 크게 성공할 거야. 하지만 32살에 죽게 되고 너의 아들도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미국에서 아내인 린다 에메리와 결혼식을 올렸고요. 아들인 브랜든 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소룡이 가장 놀랐던 것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도 그렇지만 꿈속에서 성링루가 예언했었던 대로 정확히 64살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이소룡의 불안감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서 몸을 돌보지 못했던 이소룡도 결국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이때 이소룡의 나이가 성링루의 예언대로 아버지 나이의 절반인 32살이었습니다. 그 뒤 아버지를 따라 영화배우가 된 브랜든 리도 촬영 중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고, 이소룡의 가문은 대가 끊어지게 되었던 거죠. 현재 이소룡의 친형제들은요 모두 이혼을 하거나 사망한 상태이고요. 경제적으로도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이소룡의 남은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할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시작된 성링루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소룡과 아들인 브랜든 리에 대한 사망의 원인은요, 현재 과학적, 물리적, 의학적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가문의 저주 때문이다 라고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원인이 되었던 이소룡의 친할아버지와 풍소신동이라고 하는 그 성링루의 관계가 서로 어떠한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오래전 이야기고 그것을 밝혀낼 자료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소룡의 죽음과 이 가문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도 영원히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70년대 최고의 영화배우였던 이소룡에 대한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과 가문의 저주에 관한 미스테리 이야기였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은, 난 사실 여기 이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내 생각을 말하자면은 이 의혹이 왜 생길까는 사실 이소룡의 그 일가족이 만들어내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소룡을 위해서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그 금전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소룡의 작품은요 모조리 이소룡의 가족들에게 있겠죠? 그죠? 이소룡의 작품은 지난 작품, 이게 70년대예요. 40년 전 영화예요. 이거를 계속 팔으려면은 이소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뭐 이소룡 캐릭터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소품 같은 것들. 이소룡이 인형도 엄청 많이 나와요. 포스터나 계속 나와. 게임에도 등장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소룡에 대한 어떤 신화가 필요한 거야. 가족들 입장에서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 말이 되냐? 할아버지가 꿈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내 옆에 묻히면은 저주 내릴 거야. 계속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남기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